이번에는 기관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배아의 3배엽층이 기관의 원기를 형성하게 되는데 한 개의 기관이 반드시 한 배엽층에서 나온 세포들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종종 2개 이상의 배엽에서 유래한 세포가 하나의 기관을 형성하는데 같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제 다른 배엽에서 유래한 세포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세포 운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특정 환경에서는 세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기관을 형성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관 형성 과정 중에서 이제 척추 동물에서 뇌와 척수 형성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신경배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배는 먼저 신경판이 형성되고, 이 신경판이 그러니까 안쪽으로 함몰되어서 신경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경판 형성 과정과 신경관 형성 과정으로 이제 두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신경판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등 쪽에 있는 중배엽 세포들이 모여서 척삭을 형성하는 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척삭. 이 그림 46-14는 이제 개구리 배의 신경배 형성 과정을 그림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A가 이제 신경판 형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신경판 형성 과정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중배엽 세포들이죠. 근데 중배엽 세포들의 일부, 등 쪽에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서 척삭을 이루게 되고, 또 중배엽 세포들이 이제 신호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그 위쪽에 있는 중배엽 세포의 등 쪽에 있는 외배엽 세포들을, 그러니까 신경판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척삭 바로 위에 있는 척삭 바로 위에 있는 세포들이 신경판으로 유도되게 되는데, 여기서 유도된다는 말은 특정 세포군 또는 조직이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세포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척삭에 있는 외배엽 세포들이 스스로 신경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척삭과 이런 중배엽 세포들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신경판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유도 과정의 대표적인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판과 다른 외배엽 세포들 사이에는 또 신경주름이 또 형성이 됩니다. 신경판은 어느 정도 안쪽으로 좀 이렇게 함몰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그 경계면에는 이제 신경주름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 신경판이 점점 안쪽으로 내려가면서 양쪽 끝에 있는 신경주름이 서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서로 그러니까 접촉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신경판은 이제 관을 형성하게 되죠. 지금 그림 46-14b 얘는 이제 바로 이 신경관 형성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신경판이 이제 안으로 많이 함몰되면서 신경주름이 서로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신경주름이 결국 어떻습니까? 서로 이제 만나게 되죠. 서로 만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신경판은 완전한 이제 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다시 어떻습니까? 주름에 있던 세포들이 이 외배엽 세포로부터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 끝에 있던 외부의 세포들은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되면서 신경 주름을 이루고 있던 세포들이 떨어져 나와서 신경 능선 세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경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 개의 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경관, 그다음에 신경 능선 세포, 그리고 그 위에 외배엽의 이제 바깥에 있는 층, 외부 층.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층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신경 능선 세포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신경 능선 세포가 바로 이 신경관과 다른 외배엽 층 사이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경관 형성하는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신경판이 안쪽으로 접히고 분리되어 신경관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신경관이 형성이 되면은 이제 머리 쪽은 뇌로 분화가 되고 뒤쪽은 척수로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척삭은 보통 태어나기 전에 이제 사라지게 되지만 일부는 남아서 추간판,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그런 부위가 되겠죠. 이런 추간판에서 안쪽 부분을 형성한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신경관 형성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분 척추증이라는 질환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신경관 형성 과정에서 신경판 양끝이 가운데서 적절히 붙지 못해서 발생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붙지 못하면 그러니까 빈 공간이, 그러니까 즉 구멍이 남게 되는 거죠, 신경관에서. 이때 이제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그래도 낮은 수준인 경우는 구멍만 남아 있고 그냥 그대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별다른 흔적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이제 잠재성 이분 척추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멍을 뚫고서 내강이 밖으로 이제 돌출될 경우, 즉 척수액이 이제 밖으로 이제 삐져 나오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이제 수막류라고 합니다. 이제 척수막이 이렇게 안에 있던 척수액이 이제 나오면서 수막도 이렇게 밖으로 돌출되고 있죠.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커다랗게 혹같이 이제 돌출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수막류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신경이 또 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이 수막으로 신경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이제 척수 수막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당히 심각한 질환이 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임산부들한테 매일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엽산을 섭취하게 함으로써 이 이분 척추증을 이제 방지하게끔 이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분 척추증은 이제 엽산 부족에 의해서 생성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포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예로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는 신경 능성 세포의 이동이고 다른 하나는 척삭 측면에 있는 중배엽이 일정한 덩어리로 모여서 만들어지는 체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경 능선 세포
이동을 보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듯이 신경관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신경주름 부위가 떨어져 나오면서 신경 능성세포가 형성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경 능성세포는 이동을 하게 돼서 말초신경이나 치아, 그다음에 머리뼈 등등 여러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체절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척삭에 있는 중배엽, 지금 이제 신경배 형성에서 이제 처음 나타나는 것이 척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척삭 옆에 있는 중배엽들이 서로 이제 모입니다. 일정하게 모여서 체절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덩어리로 모여서 체절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 체절의 일부는 척추뼈를 형성하고 또 다른 일부는 갈비뼈, 그리고 또 그것에 붙는 근육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덩어리가 이제 여러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반복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척주 동물에서 봤을 때 그 체절을 육안적으로 좀 확연하게 구분을 할 수 있죠. 많은 무척주 동물이 확실한 체절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척추 동물의 경우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체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내부에 봤을 때 이런 척추 구조들이 이제 반복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척추들이 결국은 무척추 동물에서 나타나는 체절과 사실상 이제 같은 계통의 구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도 체절 동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닭과 곤충에서의 기관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닭을 보면은 초기 기관 형성 과정에서 난황과 연결된 3배엽층의 이제 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림 46-15A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은 지금 난황자리에 의해서 난황과 연결되어 있고, 각각 어떻게 됩니까? 신경관이나 또 외배엽층, 그 다음에 체절, 체강, 내배엽층, 중배엽층,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이제 튜브 형태로, 이제 관 형태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모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림 46-14C,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개구리죠. 척추동물인 개구리에서 나타나는 기관 형성 과정과 그러니까 아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닭의 경우, 그리고 이제 후기 기관 형성 과정을 보면은 조류의 배아 3일째 배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눈, 전내, 심장, 이런 것들이 그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절과 신경관 이런 것들을 다 그림 46-15B에 이제 제시되어 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조류인 닭의 경우 개구리와 상당히 유사한 기관 형성 과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무척추 동물에 대한 설명도 잠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외형상 척추 동물 기관 형성과 상당히 달라 보이지만 무척추 동물에서도 이 기관 형성 과정은 근원적으로 척추 동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곤충 신경관을 보면은 복부 쪽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등 쪽에 생성되는 척추 동물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기전을 보면은 외배엽이 전우측을 따라서
이제 배 안쪽으로 접혀서 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기전에서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뭐 충분히 이 설명으로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조직 간의 신호 전달 기전도 척추동물과 유사하고 또 기관 형성 기관 형성에서 세포 모양의 변화나 또는 세포가 이동하는 것 등에 의존해서 이제 기관이 형성이 된다 하는 점도 이제 척추동물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전이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태 형성 과정에서 세포 골격이 어떻게 관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골격은 마이크로 튜브 또는 마이크로 필라멘트 등이 세포 골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미세 소관, 미세 섬유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 골격은 형태 형성 과정에서 세포의 형태가 변하거나 또는 세포가 이동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포 형태 변화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발생 과정에서 세포 형태의 변화는 보통 세포 골격이 재조직화됨으로써 일어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그림 46-16 이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번 그림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외배엽이죠. 그리고 이 과정은 외배엽으로부터 신경판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신경관이 형성되는 그 과정에 세포 골격의 재조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외배엽층을 보면은 세포들이 큐브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고 여러 세포 연속적으로 이제 층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세포 모양이 큐브 형태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큐브형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미세 소관들이 서로 이제 얽혀서 그 세포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축삭과 이제 중배엽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 축삭 바로 위에 있는 외배엽이 이제 외배엽 세포들이 신경판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제 신경판 세포들을 보면은 위아래로 이제 길쭉해지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2번 그림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이때 미세 소관이 이제 재배열이 되는데 일부 미세 소관은 이제 등 쪽이죠. 등 쪽에서 가로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세로 방향으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로 방향으로 배열된 이 미세 소관들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세포는 위아래로 길어진 이런 모양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 2번 그림의 설명이고 그다음에 3번 그림을 보면은 2번 등 쪽 2번 그림에서 설명했듯이 등 쪽에 배열되어 있는 가로로 배열되어 있는 이런 미세 소관들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등 쪽에 있는 이 그러니까 세로 형태로 배열된 미세 소관들이 등 쪽에 있는 부위는 좁아지고 그 반대 아래쪽에 있는 미세 소관들의 간격은 넓어지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책에는 이제 쐐기 모양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부채 모양을 갖게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좀 더 뭐랄까 함물이 되겠죠. 좀 더 아래 함물이 되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양쪽 끝은 저 이쪽 신경 주름 부위라고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 양쪽 끝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은 이러한 과정이 점점 더 진행이 되면은 마침내 이제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서로 만나면은 5번 그림에서처럼 신경판이 떨어져 나와서 신경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설명했듯이 외배엽의 형태가 바뀌어서 신경관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미세소관의 재배열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렴 확장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세포층이 좁고 길어지는 현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길어지고 그래서 세포 끝이 이제 서로 앞쪽을 서로 이제 다른 세포층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세포의 종렬수는 감소하게 되면서 한쪽 방향으로 길게 늘어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그림 46-17에 대해서 17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포층의 수렴 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두 개의 층의 세포가 그림에 나와 있죠. 그런데 서로 마주보는 쪽 그 면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모양이 변화가 생깁니다. 모양이 변화가 생기면서 그 서로 상대 세포 옆에 있는 세포 안쪽으로 다른 층에 있는 세포 안쪽으로 서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변하면서 한쪽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양, 세포 모양이 변하는 것은 세포 골격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세포 모양도 바뀌게 되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이에 끼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열로 되어 있던 줄이 합쳐져서 한 개의 줄로 늘어선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포층이 좁고 길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닭 난자에서 원조가 생성될 때 지금 이것 앞에서 이미 한번 봤던 그림들이지만 그림 46-11 이게 이제 닭에서의 이제 낭배죠. 이때 여기서 이제 원조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이런 수렴 확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 원장이 형성될 때 낭배 형성기에서 원장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길게 늘어나는 이 과정에 역시 이런 수렴 현상에 의해서 세포가 이제 길게 늘어서게 된 결과로 이제 원장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개구리 낭배에서의 희절 현상들도 이런 수렴 현상과 수렴 확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다음 이어서 세포 이동에도 세포 골격에 관여한다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림 46-16에서 신경관이 만들어질 때 옆에 이제 같이 능선세포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고 이런 능선세포는
이동해서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움직여 가서 그곳에서 어떤 기관을 형성하는데 참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치아나 또는 말초신경 등을 형성하게 된다. 라고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는데, 또 그것 외에도 능선세포의 이동 말고도 체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역시 세포들이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이제 덩어리로 모이게 되니까 이 과정에서도 역시 이제 세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세포 이동은 그러니까 세포 골격 섬유들이 그러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 과정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마치 아메바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 세포들이 전 배아에 걸쳐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세포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세포 부착 분자와 세포 외 기질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정 세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포들은 발생 과정 중에서 이미 죽게끔 설계되어 있어서 발생 과정 중에 이제 죽는 이런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상으로 이미 죽게끔 설계되어서 스스로 죽게 되는 이런 세포를 이런 것을 갖다가 아포토시스 세포 자멸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발생 과정 중에 이러한 예로는 몇 가지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경세포가 되었습니다. 발생 과정 중에 신경세포는 아주 많이 생성이 되지만 이것이 서로 이제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런 시냅스를 형성하거나 아니면은 타겟셀에 어떤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러한 세포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면역세포의 경우에서도 이런 아포토시스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면역세포는 거의 모든 종류, 모든 항체에 대한 어떤 면역 기능을 갖고 있는 세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활성을 갖는 세포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발생 과정 중에서 이러한 세포들은 전부 다 제거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정은 변태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변태가 되면서 더 이상 불필요한 그러한 조직이나 기관들은 이제 제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올챙이가 이제 개구리로 변태될 때 꼬리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현상을 이러한 과정에 역시 아포토시스가 관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예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공통된 프로그램이 이제 변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류와 포유류도 모두 발가락 사이 물갈퀴가 있는 물갈퀴에 대한 유전자가 유전자라기보다는 하여튼 물갈퀴가 발생 과정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류의 일부나 포유류 같은 경우는 이런 발가락 사이의 물갈퀴가 제거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물갈퀴를 생성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변형되어서 일부 조류와 포유류는 발생 과정 중에 이것이 이제 아포토시스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 하는 것이 이미 지난 학기 9장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사진을 여기에 제시했는데, 이게 이제 지 발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손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띄는 것이 이제 아포토시스가 일어나는 그런 세포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손가락 그 사이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이런 식이죠. 이렇게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죽어서 없어지면서 이제 손가락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 발생에서는
이 손가락이 전체 한 뭉텅이로 발생이 되는데, 발생 과정에서 한 뭉텅이로 처음에는 만들어지는데, 이후 아포토시스에 의해서 손가락 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그러니까 세포들이 죽게 되면서 이제 손가락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발생 과정 중에는 아포토시스가 생성되어서 어떤 기관을 형성하는데 관여를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포질 결정인조와 유도 신호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